그래서 원래 기본적인 개념 자체는 조현병처럼 뭔가 만성화되고 계속 황폐화되는 병은 아니라고 알려져 있지만, 조울병도 오랫동안 증상에 대한 치료를 받지 않으시고 방치가 되게 되면 조금씩 전체적인 기능이 좀 이렇게 안 좋아지는, 황폐화되는 이런 경과를 보이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네. 정인의학 이재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울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조울병은 어떤 병이고 또 뇌 안에 어느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병인지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조울병은 조울증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조울병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다양한 표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증이라고 하는 거는 증후군의 의미거든요. 증후군은 어떤 증상들이 있으나 이 근본적인 원인, 이게 뇌 안에 어느 부분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건지를 잘 모를 때, 이때 이제 증을 붙이고요. 점점 이제 뇌과학적으로 이 병의 근본적인 원인이 알게 되었을 때는 뇌 어느 부위에 이상이 있다든지 이런 게 알려지게 되었을 때는 보통 뒤에 병이라는 말을 붙여. 그래서 과거에 몇십 년 전만 해도 이제 조울증이었었어요. 예, 그래서 정확한 근본적인 뇌 안의 원인이나 이런 거를 모르는 병이었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는 조울병으로 이제 불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뇌의 단면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 이제 이 붉은색이 있는 이쪽이 전두엽 쪽입니다. 전두엽 쪽에서도 좀 아래쪽. 예. 그래서 이 아랫부분 전두엽 쪽에 붉은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부위가 바로 사람의 뇌에서 감정 상태를 적당한 범위 안에, 너무 기분이 들뜨지도 너무 기분이 다운되지도 않게 정상적인 범위 안에 유지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는, 기분을 조절하는 뇌 부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부위가 건강하게 태어나신 분들은 아무리 스트레스나 이런 걸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런 조울병적인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가 좀 어려운데, 이게 유전적으로 이 감정을 조절하는 뇌 부위가 좀 약하게 만들어지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유전적인 요인에 환경적인 스트레스가 더해져서 너무 심한 스트레스나 이런 걸 받았을 때 이 부분의 감정 조절 능력이 이제 깨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울병 그러면은 조증과 우울증, 이 두 가지 증상이 번갈아 가면서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병을 조울병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병이 이제 조울병인데요. 조울병은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인터넷이나 웹사이트에서 조울병의 증상을 보고 본인도 감정 조절이 너무 안 된다, 내가 조울병에 걸린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종종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왜 이런 증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본인을 평가를 하게 되면 다 나도 이 병인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게 마련이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은 스트레스나 이런 게 많으신 분들이 기분 기복이나 이런 게 심해지는 어떤 증상을 경험하시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조울병하고는 조금 다른 상황이고요. 네. 조울병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증 상태와 우울증 상태가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는 병에 해당이 되고, 중간에 이렇게 뭔가 안정기가 있기도 하고 안정기 없이 조증에서 바로 우울증으로 빠지고 또 우울증에서 바로 조증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1년에 4번 이상 이런 사이클이 반복이 되는 경우는 저희가 이제 레피드 사이클링이라고 해서, 그래서 순환이 굉장히 과하게 일어나는 과순환형
이런 조울병이라는 이런 병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이제 조울병이 좀 무섭고 어려운 어떤 이유는 일단은 조증 상태일 때 굉장히 좀 과격하고 뭔가 좀 충동 조절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렵고 행동 조절이 너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나 주변한테 이게 어떤 해의 어떤 위험이 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급성 조증 상태에서는 보통 이제 입원이나 안정병동에 입원해서 환자분과 주변 사람들을 좀 보호하는 이런 입원 치료가 필요하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기본적인 개념 자체는 조현병처럼 뭔가 만성화되고 계속 황폐화되는 병은 아니라고 알려져 있지만 조울병도 오랫동안 증상에 대한 치료를 받지 않으시고 방치가 되게 되면 조금씩 전체적인 기능이 좀 이렇게 안 좋아지는 황폐화되는 이런 경과를 보이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울병하고 사실 가장 헷갈리는 게 조현병이라고 하는 병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조현병도 조울병도 이 망상이라고 하는 이 증상을 같이 동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왜 정신과 의사를 처음 배우는 사람일수록 이 사람은 뭐 조울병 같네, 이 사람은 조현병 같네, 이 구분을 굉장히 쉽게 내리는데 정신과의 치료 경험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 사람이 조울병인지 조현병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그만큼 알면 알수록 환자의 경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두 병 사이에 진단이 헷갈리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약간이라도 어떤 가능성, 뭐 1%의 어떤 가능성이 만약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조현병 같은데 1%의 가능성이라도 조울병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계속 그 환자를 지켜보면서 이런 기분 증상이 발생하는지를 계속 관찰을 하는 편이고요. 그러다가 기분 증상이나 이런 게 동반이 되는 경우가 나타나게 되면은 이 조현병 치료제와 조울병 치료제는 좀 다르거든요. 물론 이제 공통적으로 쓰이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기분 조절을 좀 도와주는 약을 나중에 좀 추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가능성을 좀 넓게 놓고 두 질환을 이제 비교를 해서 치료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헷갈리는 경우가 이제 우울증하고 좀 비슷해서, 그래서 초기에 이렇게 우울증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 조울병인 경우에는 사실은 조울병인지 우울증인지 이거에 대한 구분이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항우울제, 우울증 치료제를 초반에 썼을 때 기분이 너무 들뜨는 쪽으로, 기분이 만약에 조증으로 확 이제 스위치가 된다면 그걸 저희가 이제 무드 스위치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기분이 이제 우울증에서 이제 조울증 쪽으로 확 넘어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 치료제에서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되면 이건 거의 대부분 조울병 쪽에 가깝게 되고요. 그래서 조울병이 있을 때는 사실은 우울증이라고 할지라도 우울증 치료제를 쉽게 선택해서 쓰지는 못하는 이런 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만들면서 이제 조울병에 대한 말씀을 거의 많이 못 드렸던 것 같아요. 그만큼 좀 어렵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고려를 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 이런 병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그래서 조울병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궁금하셨던 분들한테 좋은 정보가 되셨기를 빕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 조울병의 사례와 그다음에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